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8월 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와, 이번 주 한국장 정말 뜨겁습니다. 뜨끈뜨끈 아주 그냥 불이 나요. 와, 어제는 선물 지수뿐만 아니고 현물 지수에도 오랜만에 좀 임팩트 있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개인 순매도 물량을 외인 기관이 아주 그냥 싸그리 쓸어 담아서 가버리는 아주 멋진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정말 멋지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코스피는 1.3% 정도 오르고 코스닥은 1.1%. 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이제 그 좀 경제 이벤트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표 발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월 화요일 좀 가파르게 들어왔던 수급이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염려를 좀 가졌었는데, 장 시작 구간에서 살짝 흔든 이후부터는 아주 그냥 눈 감고 때려박는 이런 흐름이 나면서 멋지게 우상향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좀 걱정하던 부분은 안 맞고 잘 가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일단 한국장 흐름 너무 좋게 잘 마무리됐고요. 아시아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국장 요즘에 이번 주는 거의 뭐 한국장이 대장입니다. 네, 아시아장 전체로 봐도 정말 멋지게 올랐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진행된 유럽장과 미국장 모두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좋다가 이제 미국장이 열리기 직전쯤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좀 강하게 한번 출렁거렸는데, 사실 내용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 이제 같이 들여다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우리가 이제 주요 이제 경제 일정 investing.com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제 발표했던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이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보통 이제 ADP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 갭을 두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식 발표도 아마 이 정도로 나올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예측치는 이제 69만 정도 일자리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고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치로 봤을 때 이제 6월치로 봤을 때 월이거든요. 6월치로 봤을 때는 한 68만 정도 증가를 했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나아지겠지. 요즘에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라고 해서 시장 예측치는 69만 정도 됐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간 고용 증가는 33만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큰 폭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뭐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 변화 수치가 급격하게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키워드는 고용이 증가하고 떨어지고 이런 문제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런 거에서 파생되는 금융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공포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것은 사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시기가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장이 무조건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오르락고, 그리고 다우존스 S&P는 빠지는 이런 혼조세 양상을 보였죠. 장 시작 구간까지는 워낙 큰 폭으로 이제 이런 고용 지표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내려 꽂다가, 그리고 이제 심야 시간에 들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흔들흔들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반등을 하고 마무리된 반면에 이제 S&P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민간 고용이 굉장히 이제 하회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고용이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페드 위원들 같은 경우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민간 고용 수치,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민간 고용 수치까지 안정적으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염려를 조금 내려놓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원유 재고 부분이죠. 원유 재고 미국의 이제 석유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이 원유 재고 증감률은 이제 매주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재고가 줄어든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재고가 줄어들고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조금 결국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정도였었는데 아니 이게 왜 그걸 원유 재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은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원유값 같은 경우에는 원유 근월물 선물 시세 WTI 선물 시세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강한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보태진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멈출 때가 아직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성인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조세. 그래서 시장에 무조건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닌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장 이렇게 뜨겁게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뭐 시장의 기세를 꺾지 않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이후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흔들흔들 하더라도 이렇게 우상향라는 거를 우리는 기준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전혀 무관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상황 그리고 어제 주요 영향을 미쳤던 뉴스들은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정도의 키워드만 더 챙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메타버스 난립니다. 그죠? 가상 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메타버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쪽 시장이 여기 제목 그대로 보여줍니다. 증시에는 지금 미리 이제 산업 성장의 기대감이라던가 앞으로의 핑크빛 전망 이런 부분들 보고 이제 뭐 설비 투자라는 이런 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성장할 이제 차세대 성장 섹터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강한 자금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여러 국가의 주요 종목들에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자 현실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 현실에서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그래서 제대로 섹터가 성장하는 만큼 다들 수익을 보고 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점점점 대답할 게 궁색한 게 사실입니다. 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을 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태동 단계 정도로 봐야 되고 기존의 VR, AR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가 침체기를 맞았다가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오르서 다시금 이제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신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드웨어가 제대로 성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그냥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VR 기기, AR 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선 통신 기술도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5G라는 6G라는가 아니면 근거리 통신 기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돼서 갈 길이 아직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현실 수익은 없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끈한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야 얘들 실적이 그래도 너무 안 나오는데 이 주가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동안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쭉 겪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산업의 성장세에 맞춰서 다시 한번 멋진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거는 야 한번 쭉 담아서 가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이건 정말 10년을 보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섹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를 대응하신다면 웬만하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 라고 좀 조언을 드리십니다. 뭐 단기가 뭐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추세가 이제 큰 추세가 나왔을 때 꺾이기 시작하는 거는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짧을 때는 뭐 1개월 뭐 2개월 정도면 꺾이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었죠.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그렇게까지 제대로 매출에 반영이 된다던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유행이 꺾이는 데까지는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테마를 형성을 해서 요즘에 증시를 뒤흔들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는 아직 실수익을 보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산업이 태동 단계에 있어서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이번에 강한 구간이 나오고 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는 섹터구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5G 섹터와 유사하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까지 그리고 키워드까지 모두 챙겨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